LH 신임사장에 변창흠 전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전문 분야인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안인득 사건에 따른 주거복지 개선 사업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실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지역의 현실은 어떨지 취재했습니다. 기업이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첫 민관 협력형 국공립 어린이집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신임사장에 변창흠 전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본인의 전문 분야인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인득 사건으로 불거진 주거복지 개선 사업에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변창흠 신임 LH 사장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 출범한 뒤 네 번째로 LH를 이끌게 될 수장으로 매출액 18조 원, 직원 9천여 명의 메머드급 공기업을 3년 동안 이끌게 됩니다. 2014년엔 서울주택토지공사 SH 사장에 3년간 있었고 2017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국토, 도시, 부동산 정책에 적극 관여해 왔습니다. 변 사장은 취임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LH는 일자리 창출기관이자 혁신기반 노선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에서도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H 방향이 도시 건설과 주택 공급을 넘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쪽으로 대거 이동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사의 역할은 주택 공급자를 넘어 주거복지 실행기관,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변 사장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해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인재 채용률 증가 등 실효적인 조치가 취해질지도 관심입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에 휘둘리지 않거나 정치인의 입김에 영향을 받아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걸 막아내야 하는 일도 변 사장 앞에 주어진 공적인 책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행정실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3일 이 학교 A 교장이 자신의 교장실에서 행정실에 있는 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를 이어가던 교장이 점점 언성을 높입니다. 지금 내가 너 업무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얘기했니? 그럼 알아서 해야 될 거 아이가? 선생님, 안정기를 그것도 올해 월 안 지났지 않습니까? 얘마! 급기야 해당 직원을 교장실로 불러 욕설을 퍼붓습니다. 바로 서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는 거야? 바로 서! 이 직원은 무능하다며 일을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네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이가? 너는 어찌 생각하노? 폭언을 들은 이 직원은 최근 임용된 행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매일 통학 차량 탑승 결과를 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제때 하지 않아 교장이 훈계하던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교장은 지난 25일 전체 교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가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말이 나왔고 이 친구도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말도 몇 번씩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너무 욕심낸 게 경남교육노조는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관실에 진상조사와 함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좀 받고 우울증 증상까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욕설과 폭언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26일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철탑 농성을 해제한 가운데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와 삼성교통에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오늘 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진주시와 삼성교통은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사, 민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진주시의회 시내버스 특위에는 시내버스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성금이 줄을 이으면서 모금액이 4,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모든 시군 공무원을 비롯해 도민들을 상대로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비롯한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모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달 기획보도 2번째 시간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을 위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경남도와 교육청도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중증 장애인 작업장. 주문대로 디자인된 쇼핑백을 21명의 장애인들이 만듭니다. 대부분 옷가게나 병의원 등에서 온 주문인데 그나마 장애인 사정을 감안한 착한 주문입니다. 그러나 일감이 적어서 장애인 한 명이 손에 쥐는 건 한 달 10만 원이 고작. 결국 커피 사업까지 시작해봤지만 이마저도 주문이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저희 복지사들이 다 영업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제 판로 개척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도와 대추 등으로 진액을 만들어 파는 작업장. 다른 것보다 좋은 재료를 써서 품질도 인정받았지만 주문이 없다 보니 고급 찜통 같은 장비가 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급여도 주기가 힘들어서 결국 차량 안전벨트와 에어컨 날개 조립까지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어를 받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인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팔리지 않는 건 못 맞춰주죠.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사도록 한 특별법이 있고 경상남도와 교육청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와 창녕을 빼고는 모두 1%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특별법에 장애인 물품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같은 용역까지 합해서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는 구매할 수 없는 설계, 감리, 용역 금액이 총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1% 구매 달성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에다가 일부 담당자들의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그리고 품목이 얼마 안 된다는 인식도 한몫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기업이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첫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제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예산 탓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에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거제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8개 교실 13개 반으로 만 1세부터 5세까지 11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 두 번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공간이 넓게 건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나금융그룹과 거제시가 손을 잡고 문을 연 국내 첫 민간 협력형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건립 비용은 하나금융이, 운영 예산은 거제시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제시와 하나금융은 추가로 노후화된 어린이집 2곳을 통합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공립 확충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도 민간에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받아서 저희 지역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도내 어린이집 2,800여 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80여 곳으로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형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에 회부된 가운데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창원 작은교회 연대 모임 등은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등 이미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 중인 4개 지역의 학부모와 교사의 만족도가 80% 이상인데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거나 교권이 침해된 사례가 특별히 없었다며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는 박조윤 교육감에게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체가 없으니 만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한 학생인권 조례를 폐기하지 않으면 박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주시가 텃밭과 복지시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주상복합형 영구임대주택으로 경남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진주시 평거동 일원에 10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진주시 대평면에서 산청군 금서면까지 경호강 줄기를 따라 자전거 걷기 여행을 할 수 있는 경호강 백리길이 조성됩니다. 산청군은 경호강 백리길을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진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진주와 산청의 경계 지점부터 우선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